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될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 부장검사 강백신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재명 대표 등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이 대표와 가족들의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상당한 혐의 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 성격이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 결과다.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다라고 프레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의 특혜와 비리를 알고 있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 대표와 가족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 수상한 돈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고, 지난 8일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입에서 자신의 분신과 같다는 두 사람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되었으니까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 뒤에는 경기도지사, 그 뒤에는 대통령 후보, 지금은 민주당 대표, 이 사람한테 흘러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우선 검찰이 이 사건을 본질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라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규정을 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등장한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전에는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뽑히면은 4년 임기 동안에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뽑았다, 선출된 권력이다, 이걸 믿고 인사도 거의 마음대로 하고 예산 집행도 거의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여기에 부패의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같으면은 그 감시하는 기구가 많죠. 감사원도 있고 경찰, 검찰 있는데 이 지방 권력은 어떻게 보면은 딱 고립된 섬처럼 되어가지고 이거를 중앙에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토착 비리 또는 토착업자들과 유착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것을 일으켜도 이게 덮을 수가 있고 이걸 조사 내지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 권력이 자칫 잘못하면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한두 개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수, 시장,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 검찰 수사에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가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인데, 이번 대장동 사건이 그 아주 표본이 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자금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A씨는 작년 6월 말 다른 비서 B씨가 이재명 당시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 부부 측근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로 이재명 당시 지사 자택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갖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정황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B씨가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봤으며 B씨로부터 1억 원 내지 2억 원쯤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작년 4월에서 6월 사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A씨가 언급한 현금이 김용 부원장이 받은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재산 공개 대상이 되었는데, 2020년 3월 재산 공개에서는 예금 인출로 인해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현금 2억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이 대표가 현금 보유를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2021년 3월에는 현금 3억 2,500만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현금을 3억 이렇게 보유하는 것은 조금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요걸 은행에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자도 생기고 더 안전할 텐데 왜 집에 보관하느냐. 그리고 그 전해에 비해서 1억 2,5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 재산 공개에서는 현금이 없다고 신고해야 했던 겁니다. 자,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보유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검찰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공보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 7천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 5천만 원,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매덕이나 되는 현금을 한 2년 정도 집에 두고 있었다. 이건 뭐 정상적인 이 자금 관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정치인이 현금을 집에 몇 억 되는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것은 하여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인 정치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계좌에 집어넣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떳떳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금을 몇억 원이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선 그 용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치 헌금이면은 그 용도도 뭐 선거에 쓴다든지 해가지고 정치와 관련된 그 목적과 부합된
방식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현금화 되어 버리면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모은 돈인지도 알 수가 없죠. 거기서 딱 자금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가지고 자금 흐름을 조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장동 사업에서 지금 이재명 측이 확보한, 받기로 약속한 돈이 428억 원이라는 겁니다. 남욱 뭐 등등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428억 원과 이재명 씨가 갖고 있었던 현금과의 연관관계, 또는 이재명 씨가 썼던 돈과의 연관관계를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수사는 99%가 이 현금의 흐름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내면서부터 그게 구속되기도 하고 기소되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는 바로 이제 이재명 턱 밑에서 칼끝이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수사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정보가 나오느냐 여기죠.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 권력의 사유화다라고 이 프레임을 딱 하나 만든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자신이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다. 지방자치 권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란 권력, 경기도 지사란 권력을 사유화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권력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 권력은 개인의 뭐 축제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강도입니다. 공무원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서 활용하는 순간부터 그 공무원은 강도입니다. 강도도 보통 강도가 아니라 허가받은 강도가 되는 거죠. 허가받은 도둑이 되는 건데, 말은 이렇게 아주 점잖게 했습니다.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의 결과다. 말은 그렇지만 이게 법률용어로서 구성될 때 뇌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임이라든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걸로 적용이 되면은 최고형이 한 무기까지 나오는 엄중한 지금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고 있는데, 하나 다행인 것은 이번 수사선상의 지휘계통,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총장 쭉 내려오는 이 검찰 수사 라인의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고 깨끗한 사람이라는데, 이번 이 사건 수사의 전망을 밝게 해줍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적당히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걸릴 게 없으니까 끝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임자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